안녕하세요. 저는 어딘가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를 쓴 장성애라고 합니다. 순천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살게 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왜 순천을 좋아하게 됐는지, 순천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소개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역시 오늘도 꽃무늬 옷을 입으셨군요. 네, 제가 꽃무늬 좋아해가지고 집에 엄청 많거든요. 양말도 꽃무늬 입으셨네요. 네, 맞아요. 여기도 꽃이 그려져 있어요.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느니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선물로 받았던 꽃의 요정 메리벨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몇 번이고 반복 시청했다. 내용은 단순하다. 매회 꽃의 요정인 메리벨이 꽃 마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과 이웃들을 돕는다. 세상에 엄청난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다니. 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메리벨의 꽃 마법이 정말 탐이 났다. 메리벨처럼 되고 싶어서 꽃무늬가 들어간 옷을 자주 입었다. 아쉽게도 원피스만으로 메리벨이 될 순 없었지만 내가 예쁜 옷을 입고 밝게 웃으면 어쩐지 어른들이 좋아하셨다. 이게 바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꽃의 힘인가? 책에서 메리벨 주제가를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한 번만 살짝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부끄럽긴 한데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들으며 너무나 멋있는 그 노랫소리 즐거워 꽃이 웃고 있네 즐거워 신바람이 나네. 저는 이 동네가 처음인데 높은 건물이 없어서 그런지 자연환경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 동네가 집들이 높지 않고 그래서 되게 뭐랄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전동이라는 동네에 이사 오게 됐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 어울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전동의 저는 당나무, 저는 밭을 의미한다. 기록에 따르면 저전동은 우리가 자연부락이나 집성촌이라 부를 정도로 오래된 마을은 아니었다. 이곳은 1914년 일제의 행정 개편 당시 저전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되면서 마을의 존재를 드러냈다. 100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당나무밭이라 불렸으니 이름에 걸맞게 100년쯤 된 당나무 한 그루 정도는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동네 분들에게 여쭤보니 몇 년 전까지 당나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한다. 도로 옆에 붙은 자투리 공원에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그 당나무도 오래전부터 자라던 것이 아니라 저전동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사업 차원에서 심었던 거라고 했다. 사업의 이유는 명색이 저전동인데 당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서였다. 그렇게 주민들의 돈과 노동을 투여해 심은 당나무를 얼마 지나지 않아 뽑아버린 이유는 관리하기 어려움 때문이었다. 우리는 당나무는 안 된다는 주민들을 설득해 저전동 한가운데 당나무 정원을 만들었다. 그럼 당나무 정원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면 한번 가볼까요? 네. 집들 사이에 아기자기한 정원이 있어서 그런지 더 새로운 것 같아요. 혹시 무슨 나무가 당나무인가요? 이 나무가 당나무거든요. 정확하게는 삼지당나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당나무는 키가 크고 무성하게 자라서 관리가 어려워서 얘를 대신 심었어요. 재밌는 건 이 건물이 예전에 종이공장이었어요. 당나무와 종이공장, 저전동.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어딘가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인데요. 마법의 정원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정원에 있을 때 마법 같은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막 화가 났는데 정원 속에 있으면 평온해질 때도 있고 허브 향을 맡아서 갑자기 상쾌해질 때도 있고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되게 마법 같다고 느껴져서 마법의 정원이라고 했어요. 지원이가 생각하는 마법의 정원은 뭐예요?
저는 순천하면 딱 떠오르는 순천만 국가정원이요.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고정희의 독일정원 이야기라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책 속에는 당시 우리나라에는 조금 생소한 독일 정원 박람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독일에서는 개개인이 작은 정원을 가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도시정원을 만드는 것도 공공의 과제로 여긴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일어나는 점도 독일 정원의 특징이다. 더해서 책에는 경관을 정비하고 정원을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스며들게 하는데 정원 박람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바로 순천 사람들이 원하던 방향이었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부터 흙두루미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도시의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길을 찾던 사람들에게 정원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열쇠가 되었다. 정원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자연이었다. 주원이는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저는 초등학생이 했던 대답이요. 선생님이 생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 아이가 생태를 생명에 대한 태도라고 했다는 부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놀랐어요. 저도 그때 감동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동안은 생태라고 하면은 일회용품을 절대 쓰면 안 되고, 뭔가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구에 민폐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아, 생태라고 하는 거는 이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 제일 좋아해요. 책에서 도시랑 숲이 닮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엔 도시랑 숲이 어떻게 닮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랑 숲은 닮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숲은 나무가 중심이 생태계고 도시는 인간이 중심이 생태계예요. 근데 이 둘이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숲은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굴러가요. 새싹이 알아서 나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데 도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막 한쪽에 쓰레기가 엄청 쌓이거나 아이들이 막 태어나지 않거나 어른들이 혼자 죽어가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숲을 닮은 도시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을 버리신 거군요. 네, 맞아요. 어떻게 도시를 숲처럼 만들겠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해보겠다 하고 엄청 많은 일을 벌렸어요. 그래서 저전 히어로즈도 만들어진 건가요? 네, 맞아요. 보통 마을에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면은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들은 마을에 자라나는 새싹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전 히어로즈라는 걸 꾸미고 마을의 경관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작가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원 마을에도 정원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예요? 지원이는 3월 달에 계약을 하면 친구한테 어떻게 다가가요? 처음 만나잖아요. 저는 MBTI가 E라서 먼저 가서 관심사를 물어봐요. 관심사를 물어보잖아요. 보통 낯선 사람하고 친해질 때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말을 쉽게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원 마을에 있는 정원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원주 분들이 정원을 어떻게 꾸미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꽃을 좋아하는구나, 나무를 좋아하는구나, 이걸로 말을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원 마을에도 공동의 관심사인 정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원의 도시, 순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요. 저는 아까 지원이가 가장 인상 깊다고 얘기해줬던 생명에 대한 태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도시가 정원의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꽃을 많이 심고 나무를 많이 심고 정원을 많이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생명에 대한 마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리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진짜 정원의 도시가 아닌가 합니다.
어른이 된 나는 어린 시절 꿈처럼 꽃을 잘 키우는 요정이 되진 못했다. 대신 꽃의 요정 메리벨 같은 마을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정원을 통해 마을에 길이 생기고 삶의 모양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보았다. 오래된 마을에 일어난 마법들이다.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는 사람들이 손과 마음을 모은다면 당신이 사는 어딘가에도 마법의 정원이 생겨날 거라 말해주고 싶다.